당신은 이 사람이다 싶은 순간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그저 느낌으로? 아니면 주변의 평가로? 제가 서울에서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화려한 외모로 주변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깊은 배려심과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성실함 속에서 보석 같은 가치를 발견했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깊이 이끌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강한 직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가 된 바로 그 여인, 권중석 여사는 이후 51년간 제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있었기에 저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결혼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연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를 알아보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제1장, 실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어느 정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아내로 맞이한 그녀는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결코 내세울 만한 조건을 갖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혼인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 친척들은 대체 그런 처녀를 선택하느냐 모두가 반대하고 나섰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저는 상대의 화려한 포장지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아직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그 숭고한 희생정신에서 저는 진짜 강인함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 지금 돌이켜봐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처음 세웠을 때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정작 우리 부부는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단돈 10원이 없어 막막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자신의 결혼반지와 폐물들을 내놓더군요. 이걸 팔아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세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비참함과 동시에 아내의 결단이 안겨준 무게감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제 주변에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름답고 유복한 집안의 여성과 결혼한 한 지인이 있었죠. 결혼 초에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지만 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아내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려고 당신과 결혼한 줄 아세요?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결국 그 남자는 사업은 물론 가슴으로 품었던 가족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햇살이 비출 때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가장 먼저 꺾여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고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티며 기꺼이 당신과 함께 폭풍우를 맞서 싸우려 할 것입니다. 아내가 제게 했던 말 중에 평생 가슴에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때 아내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이존하려는 나약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한 의지와 각오만이 빛나고 있었죠. 인생이란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해야 하는 배와 같지 않습니다. 질병, 사업 실패, 가족 간의 갈등 등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그때 당신과 함께 노를 저어줄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가 당신의 인생 항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고생을 아는 사람은 당신이 약해졌을 때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외모나 배경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지금 여러분은 깨닫고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내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파트너를 만난 사람은 이미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분이 곁에 있다면 오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2장, 매일의 사소한 온기를 소중히 여기는 상대를 선택하십시오.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접대와 회의가 일상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고단한 날이라도 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저를 위해 정성껏 차려진 아내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내는 언제나 현관 앞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그 한마디와 함께 부엌으로 향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솜씨 좋게 끓여내곤 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먹어도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집밥의 깊은 맛을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음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성이라는 조미료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의 모든 식성을 속속들이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담백하게, 기운을 북돋워야 하는 날에는 조금 더 진하게 국물을 우려냈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찌개를 함께 나누며 아내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사업의 고된 이야기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어떤 무거운 이야기든 아내는 끝까지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중요한 회의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재충전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피로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아내의 다정한 눈빛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아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싸주는 도시락을 두고 밖에 나가 사 먹으면 그만인데 귀찮게 일해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조금만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부탁하면 시끄럽소.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라며 화를 내기까지 했죠. 그런 무심한 태도가 반복되자 아내의 마음도 서서히 닫혀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락은 사라졌고 고생했다는 따뜻한 인사말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고 그들의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훗날 그 남자는 제게 깊은 후회를 토로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여겼던 그 도시락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해안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눈부신 성공이나 막대한 부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삶의 작은 온기입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왔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 당연하게 들리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굳건하게 지탱해 주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이 된 후에도 단 한 번도 그 소박한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바빠진 저의 건강을 염려하며 더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집을 나설 때면 아내는 반드시 현관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하며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아내는 반드시 일어나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한마디와 함께 제 손에서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었죠. 그렇게 변함없는 날들이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눈에 띄는 화려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쌓아 올린 그 숱한 밤들이야말로 우리 부부를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밧줄로 묶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배우자가 매일같이 사소하지만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건네는 잘 다녀와요 라는 인사, 고된 하루 끝에 마주하는 고생했어요 라는 이로 나의 건강을 염려해 주는 마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만들어주는 정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눈물겹도록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아직 당신의 인생에 그런 동반자를 찾지 못했다면 불꽃처럼 타오르는 화려한 애정 표현보다는 매일의 삶 속의 잔잔한 배려를 녹여낼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매일매일 변함없이 이어지는 그 작은 다정함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3장, 부부가 함께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상대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현대라는 이름을 걸고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중요한 귀빈들 모시고 성대한 연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임원들에게 반드시 부부를 동반해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에서 임원들의 아내까지 이 자리에 부를 필요가 있는가? 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엮인 공동체입니다. 남편의 일을 묵묵히 뒷받침하고 지지해주는 아내가 있기에 남자는 비로소 세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원회 당일, 저는 임원들의 아내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인 덕분에 남편분께서 아무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그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바라보는 임원들의 눈빛마저 달라지더군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제 아내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 서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임원들의 아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정치나 경영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몰라도 같은 아내로서, 같은 어머니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회장님도 집에서는 똑같아요. 양말은 아무데나 벗어두시고 신문은 여기저기 펼쳐놓으시는 평범한 남편이랍니다. 그 말에 모두가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아내가 곁에 있기에 내가 인간 정주영으로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켜본 수많은 부부 중 관계가 어긋나는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당신은 집안일이나 신경 써 이런 자리에 당신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런 차가운 태도가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남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고 남편은 아내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파이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내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곁에 있기에 세상이 나를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제 인간성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한 회장이 되어도 집에서는 저를 평범한 남편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자만심에 빠질 것 같으면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로 저를 바로잡아 주었죠. 어느 날 제가 약간 거만한 태도를 보였을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위대한 사람일지 몰라도 제게는 언제나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당신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상대의 성공을 누구보다 함께 기뻐하면서도 결코 그가 교만에 빠져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는 존재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이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나 변함없이 당신의 곁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남편의 성공을 질투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당신만 잘 나가고 나는 이게 뭐야? 라며 불평만 늘어놓죠.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여성은 다릅니다.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고 그 여정을 함께 걷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헤매려 할 때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관계. 바로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자산입니다. 제4장, 약속의 무게를 아는 상대를 선택하십시오. 결혼할 때 저는 아내와 세 가지를 굳게 약속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굶기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소. 둘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소. 셋째, 내가 성공하면 그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소. 이 약속은 지난 52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제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약속이란 그 사람의 신용과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 또한 반드시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약속 하나까지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은 인생 최대의 약속 역시 끝까지 지켜낼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수많은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 평생 당신만을 소중히 아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맹세, 지금도 가슴속에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본 수많은 불행한 부부들은 결국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상황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 그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해?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스스로 했던 약속들을 하나씩 깨뜨려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약속, 선물을 사주기로 한 약속,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 깨진 약속의 조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결혼이라는 가장 신성한 약속의 가치마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의 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소중히 모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장모의 생신 한번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매년 결혼기념일에는 꼭 함께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지만 일 때문에 번번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은 약속들을 계속해서 어긴 결과 아내의 마음은 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자는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남자의 사랑 고백은 더 이상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약속을 굳건히 지키는 남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내와의 약속을 평생에 걸쳐 지켜왔듯이 아내 역시 저와의 약속을 한결같이 지켜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서 저를 지탱해 주겠다는 약속,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약속. 제가 병상에 누웠을 때도,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신념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인생을 걸고 맺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혹시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습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하게 잊어버린 약속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약속이 떠오른다면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지켜나가십시오. 매일 아침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내가 하는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깨져버린 약속의 조각을 다시 맞추는 노력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은 서로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5장, 당신의 가치를 세워주는 상대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임원들에게 종종 하던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지만 집에 있는 아내에게만큼은 반드시 존경심을 표하게. 지금 시대에 듣기에는 다소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가 밖에서 아무리 거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여인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제 의견에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혹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조차 그 자리에서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다가 집에 돌아와 단둘이 있을 때가 되어서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 명운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임원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죠. 하지만 오직 제 아내만큼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분명 옳은 길일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묵묵히 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저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저라는 사람 자체를 믿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내에게 존중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말해주거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남편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라며 당신을 지켜세워 주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의 벅찬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한 남자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는커녕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아내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뭘 하나 시켜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은 그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남편에게는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게 비난받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난 인간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결국 일에서도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부부관계 역시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죠. 남자를 세워주는 여자와 꺾어버리는 여자. 그 차이는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큼 명백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세워주는 여자와 함께할 때 남자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나를 믿어주는 이 사람이 있다는 깊은 안도감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를 세워주는 것이 결코 남자에게 아첨하거나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남자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의 좋은 점은 더욱 빛나게 키워주고 부족한 점은 부드럽게 감싸 안아 함께 고쳐나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서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 최고의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6장,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상대를 선택하십시오. 제게는 김우중이라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때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서로를 깊이 존경하는 최고의 벗이었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회장, 당신은 사업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종교가나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저와는 정반대의 강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없는 날카로운 지성과 넓은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죠. 지독한 독서광이었던 그는 항상 사물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며 신중하게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저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제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것이 바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며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관계 말입니다. 제 아내 역시 저를 끊임없이 성장시킨 존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무지함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여보, 당신에게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보다 훨씬 더 이대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저의 단점마저도 가장 큰 장점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내의 그 믿음 덕분에 저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노력했습니다. 제 아내는 경영이나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세상을 보는 창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내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라며 진지한 눈빛으로 귀 기울여 주었기에 저 또한 온 마음을 다해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내는 세상일에 대해 저 못지않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성장을 돕고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제가 지켜본 수많은 부부 중 관계가 어긋나는 가장 흔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한쪽이 성장을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몰두하며 집안의 모든 일을 아내에게 떠넘겼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에만 매달리며 바깥 세상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부부만 남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눌 이야깃거리가 없으니 자연스레 대화도 끊겼습니다. 결국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평생에 걸쳐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사람에 대한 온기와 세심한 배려를 배웠고 아내는 저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늘 새로운 주제로 이야깃꽃을 피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발맞추어 가야 할까? 같은 대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관계란 상대방의 성장을 내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좋은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배우자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반대로 배우자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교류가 줄어들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십시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그 유대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야말로 인생 최고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제7장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탱할 각오가 된 상대를 선택하십시오. 나이가 여든에 가까워지면서 평생 강철 같다고 자부했던 제 몸에도 쇠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병으로 쓰러질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구보다 건강했고 제 앞을 가로막는 어떤 어려움도 정면으로 돌파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악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원 침대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제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당신 곁에 있어요. 그때 저를 바라보던 아내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샘 간호로 지칠 대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제 병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도 아내는 조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앞으로의 과정이 무척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걸어온 50여 년의 세월이 언제나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 후에 나날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몸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한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만큼은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제가 다시 일어서는 모든 과정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제가 힘겹게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뗄 때마다 아내는 옆에서 함께 숫자를 세워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제 끝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감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력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무너져가는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가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본 안타까운 사례 중에는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남자와 함께 있어 봐야 내 인생만 고달파질 뿐이야.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병이 주는 육체적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독감에 짓눌려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지켜준 부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아내가 암투병을 하게 되자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병과 싸우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탱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건강하고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부부가 아닙니다. 쓰러졌을 때, 약해졌을 때도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부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결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저를 소중히 아껴주며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오붓하게 보내요 라고 말하며 저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맺은 말,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 걷는 인생의 풍요로움. 지금까지 제가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동반자가 가진 7가지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은 눈부신 성공이나 막대한 부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주는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이나 배경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응원해 줄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끝까지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동반자가 이미 당신 곁에 있다면 오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그 사람을 소중히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인연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댈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를 만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